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동 사장님, 정교 사장님, 서로 사장님 오셨는데요. 어, 사실 제가 유튜브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좀 두렵기는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잘난 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부담이 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특히 제가 2013년부터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영상만 올리는 일만 했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것들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의 한 7, 8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 채널의 구독자도 약 4천 명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그 시간도 꽤 오래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부 수익도 좀 쌓이기는 쌓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게 수익이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 구독자 수가 올라갈까? 그걸 자연스럽게 또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만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서 함께 이렇게 수익도 내고 또 비즈니스의 성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들을 같이 연구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사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체계적으로 제가 하지는 못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렇습니다 라는 말씀만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궁금하거나 또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튜브를 이야기할 때 제 나름대로 미디어 시대가 어떻게 도래를 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활동 사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이 계속 오다가지고 오늘날에 IPTV로 바뀌고 그 IPTV가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든지 방송을 할 수 있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진화를 해왔는데 그러한 진화 과정도 한 번쯤은 살펴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은 샤로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샤로프라는 분이 1920년대에 라디오 방송이 계속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라디오가 통신수단의 치명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파 통신이 활성화되지도 않았었고요. 마르코니가 전파 통신을 발명한 지 약 한 30여 년 정도 지났죠. 1889년에 마르코니가 부동통신을 발명을 했기 때문에 약 한 30년 정도 지난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라디오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었고요. 또 각종 스포자라든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사진을 전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샤로프는 생각이 좀 달랐죠. 그가 1923년에 이미 텔레비전을 예견하는 생계지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라디오로 듣는 대신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을 따라서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 가까운 미래에 유럽, 남아메리카 또는 동양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 뉴스가 미국으로 타진될 때 그 사건들에 대한 사진도 무선으로 전송되어 동시에 도착할 것이다. 무선을 통한 움직이는 사진의 전송과 수신은 10년 이내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움직이는 영상을 전송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고 다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게 현실화 됐었는데요. 이게 1935년 그러니까 독일에서 일주일에 3일간 매일 1시간 30분씩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히틀러의 사진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상 전송이 아니었고 사진 전송이었다는 거죠. 그 후에 1937년에 영국의 BBC가 1939년에는 미국의 MBC가 이렇게 방송을 해왔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1956년에 RCA 한국 대리점이 최초로 텔레비전 방송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형방송이죠. 구형방송에서는 1961년 12월 31일에 KBS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이제 계속 1971년에 공영방송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대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1936년에 미국 시카고 박람회에서 텔레비전이 전시를 됐습니다. 거기에서 영상이 나오고 하는 이 기계가 전시가 되니까 수많은 관람객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상당히 놀라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듣느냐 이런 것이 그때 이슈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1940년대 말에 드디어 텔레비전 시청자 수가 텔레비전 보유자 수가 500만이 넘어가게 됐고요.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기기가 됐든지 간에 이용자가 500만이 넘어가면 대중화가 된다. 대중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영상 시대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활용도는 지금 Z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엄 세대 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자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세대들에서 가장 활발한 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앱을
세대별로 총 사용 시간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사용자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분포를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0.3%, 50대 이상이 28.7%로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세대는 은퇴를 한 세대, 특별히 소일거리가 없어서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었고요. 또 세대별 총 사용시간 분포를 봤더니 이제 이렇습니다. 20대가 20.6%,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1.2%, 40대가 13.6%, 이 50대 이상이 25.4%로 여전히 유튜브 소비 시간이 50대 이상이 많기는 한데요. 이것은 앱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앱이 아닌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서 유튜브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소비하는 그러한 시간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가장 20대가 가장 월등히 높더라 하는 거고요. 그 20대들이 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친화적이고 글보다는 영상에 익숙해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도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조사한 앱N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2020년 이후에는 Z세대가 전체 소비자 중에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상태까지는 지금 안 가 있는 것 같고요. 점차 그렇게 될 것이다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Z세대가 정보를 소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Z세대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68개 또는 활동 시간 중에 시간당 4개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는 주요 고객이 Z세대로 점차 처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이 Z세대에 포커싱을 해야 되겠고, 이 Z세대에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동영상을 활용해서 광고 홍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Z세대의 특징이 제품을 볼 때 출처나 생산지, 성분이나 생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즉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습성이 뛰어나고요. 또 부도덕한 사건에 연관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등 상당히 정직하고 입증된 기업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 뉴스라든지 이런 것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보고 SNS에서 가서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고객들을 찾아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주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컨텐츠 시장에서 유튜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동영상이 워낙 활발히 되다 보니까 동영상을 너도 나도,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부 게임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 그러다가 최근에 본 기록을 보니까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여자 이런 식으로 점차 소형들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보는 피로감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듣고 말겠다. 또 특히 내가 졸거나 수면 중이라도 이어폰을 꽂고 내가 듣고 있으면 그게 뇌에 각인이 돼서 오랫동안 남는다.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많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디오로 듣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활발해져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히스토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라는 것은 매일 비디오 조회수가 2억 이상을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료도 상당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은 뭐 3억 회 이상 뭐 기록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인구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그 자료고요. 원래 유튜브는 스티브 첸이라고 하는 대만 사람과 자베드 칼미라고 하는 독일 사람, 그다음에 셰드 헐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이 세 사람이서 공동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4월 23일에 최초의 Meet at the Zoo라고 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최초의 동영상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11월부터였는데요. 좀 이른 시기에 이 사이트,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싹수를 봤다 그럴까요? 구글에서 이 발전상을 미리 캡처를 하고 그때 당시 16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 약 한 1조, 2조 가까이 되죠. 이 돈으로 구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한국어 서비스가 됐죠.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구글에서 인수를 했지만 4년 차까지는 계속 적자를 면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스노우볼 효과, 뭐 에버런치 효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단 조그마한 눈을 뭉쳐서 자꾸 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스노우볼 효과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뭐 삼성전자의 몇 개 되는 회사가 유튜브입니다. 그 유튜브가 전 세계 하루 시청 시간이 약 한 10억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꽤 오래된 기록이고요. 지금은 2년 전에 한 1분에 올라오는 영상의 시간이 약 한 400시간입니다. 400번. 1분에 400시간. 1분에 400시간이어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유튜브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다 볼 수가 없는 수준인데 모든 것이 영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인터넷에 올라오는 데이터 수가
어떤 거냐면, 금년에 올라오는 것이 1제타바이트라 하면, 이듬해 해는 2제타바이트가 되고, 그 이듬해는 4제타바이트 같이 더블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 틱톡이라는 건 아시죠? 틱톡에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양이 올라오듯이 유튜브가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네이버의 블로그, 페이스북의 페이지, 인스타그램, 또 뭐 왓챠, 진가 뭐 등등 이런 SNS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밴드, 카페, 라인, 메신저 많이 있습니다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한 메신저에서 플랫폼이 돼가지고 영상도 올리기는 합니다만은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고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고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부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면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유튜브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채팅으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소통을 하게는 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저희 브랜드를 꼭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우리 사이에 선어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어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 밤이 오면 심장이 네. 이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역사상 모든 기록들을 깨고 있습니다. 1억 돌파 이후에 10억 돌파하는 조회수 10억 돌파하는 게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억 돌파, 30억 돌파, 40억 돌파. 아직까지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40억 돌파까지 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랩 세대별 총 사용시간 분포를 봐야 되겠고요. 세대별 1이나 평균 사용시간도 보여드렸고, 세대별 사용자 분포 맞았고, 한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역시도, 한국에 사용하는 앱은 이렇습니다. 카카오톡이 가장 많고요. 다음이 유튜브입니다. 이것이 2020년 11월 말 한국인의 만 10대 이상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앱 자료가 이렇고요. 뭐 컴퓨터에서 쓰는 웹사이트의 사용자까지 따지면은 당연히 유튜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박망래 할머니라고 아시나요? 박망래 할머니가 참 어마어마한 스타가 돼버렸죠. 본인이 얼굴도 못생겨서, 생활도 어려웠고, 참, 각종 굳은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참 세상 살맛 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죠. 어느 날 아는 그 동네 처녀가
요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말 하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한번 올려봤더니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더니 이제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녀오고 각종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유튜브에서는 일어난 일이 있고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허준 할매 건강TV라고 하는데 이분도 구독자가 43만 명이 지금 돌파했는데요. 불과 1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1년 안 됐는데 이렇게 43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한 달에 몇 억씩 지금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1인 크리에이터 또는 MCN이라고 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앱 사용 추이도 지금 부동의 1위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유튜브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이 구독자 수가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계략적이게 해서 제가 계략적인 것, 개념을 잡는 것, 이런 정도로 해보십시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유튜브로 활동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정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지금 4,000명에서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관리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순히 교육 컨텐츠를 올려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관리는 별도로 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뷰티 TV라고 해서 미용 관련된 컨텐츠들을 모아서 회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료 방송을 했는데 그 유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별도로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해서 여기다 올려서 시청을 하게끔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하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계속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단 먼저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죠. 제가 여기가 아니고 구글에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 구글에 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즉 저는 구글에 계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구글 계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맞는 채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뷰티 TV라고 하는 채널이 있고요. 교회 성장 TV,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키와 함께 성장하기 이렇게 3개. 그다음에 큰나라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
4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TV 5개, 동작TV 6개, 그다음에 7개 있는데요. 7개 제가 채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런 다른 분들의 채널들인데, 이렇게. 먼저 내가 어떤 채널을 운영할 것이냐,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 이런 명칭을, 채널 이름을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채널 이름을 정한 다음에, 어떤 것을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정치 컨설팅 하는 채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 채널 하는 컨설팅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내 채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채널의 이름이 뭐다 하는 것을 먼저 컨셉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생선의 재생 목록이 명사 토크, 릴레이 토크, 역사의 발자취, 인문학설, 국가의 격, 선거 전략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채널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채널에, 내가 만든 채널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상을 봐야 되는데, 컨셉이 없이 중구난방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겠죠. 그게 시장에서 양말을 파는 가게냐, 네일을 파는 가게냐, 또는 음식도 뭐 떡을 딱 파는 거냐, 생선을 파는 것이냐, 이렇게 자신만의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셉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고 난 다음에 내가 영상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설정에 들어가서, 방금 세정의 설정에 들어가서 나의 채널 이름과 채널의 상태, 기능,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공개 범위 설정, 그 다음에 나의 그 키워드 등등을 다 정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동영상을 올릴 때 어떠한 조건으로 올릴 것이냐, 그래서 기본 설정들을 해놓고요, 정하기도 하고요. 기본 정보, 뭐 고급 설정, 고급 설정,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목은 어떻게 내겠다, 그 다음에 내가 컨텐츠를 올릴 때 어떤 설명이 붙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상태는 어떻게 공개하겠다, 키워드는 뭘로 하겠다, 이런 것들 등등을 쭉 미리 설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놔야만이 내가 올리는 영상들이 다른 분들에게 쉽게 보여지게 되고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익을 내려면 일단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거나 나의 컨텐츠 시청 시간이 토탈 연 400시간 이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낼 수 있는 광고가 붙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광고만 붙이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강의를 해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거나 또 컨텐츠를 보면 유료를 하거나, 이런 것도 흑도가 있습니다. 뭐 일부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광고로 아까 김망래 할머니라든지 허준 할매 같이 이런 분들은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해서 연간 10억 이상씩 수익을 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영상을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유튜버가 될 것이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것이냐, 이건데요. 유튜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유튜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채널도 가져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의 영상을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영화를 분석을 해서 재밌게 꾸며서 여기 영상을 올려서 보여주시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유튜버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기만의 영상,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 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튜브를 가지고 MCN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MCN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개인 방송입니다. 내 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또 물건들을 소개를 하고 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재미로 방송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운영하는 그 채널이 MC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소기업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는 여러 가지 채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필요한 교육 강좌를 보고 그렇게 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를 비롯해서 토익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 등 같은 자격시험과 뭐 기타라든지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실용이나 취미교육 콘텐츠까지 전 분야를 망라해서 유튜브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공부가 가능한 것이 이제 유튜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볼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어떻게 수익을 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를 뛰어넘는 새로운 콘텐츠 트렌드가 나올까도 지금 고민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당분간은 영상이 대세가 될 것 같고요. 한 10여 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에는 콘텐츠 시장이 압도이고 세상에 리드를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하면은 영상이잖아요.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 쉬워졌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죠. 심지어는 DSLR 카메라의 성능 이상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화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최신 폰들은 촬영을 할 때 구도도 잡아주고요. 촬영한 다음에 편집할 때 그 구도에 맞게끔 편집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워졌을 뿐만이 아니고 영상 퀄리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VLLO라든지 이런 또 어떤 겁니까? 갑자기 되는데 그 스트림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편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막을 넣고 편집도 하고 영상 간의 같이 트랜지션 하는 것까지도 프로 이상 내가 꾸밀 수 있게끔 그러한 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또 좀 더 고급스럽게 하겠다, 프로페셔널리즘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PC 프로그래밍을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키네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활용도 이제는 굉장히 쉬워졌죠. 뭐 장비, 뭐 가격도 싸졌고요. 뭐 저도 지금 간단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디지털 조명 사용하고요. 뒷배경에는 뭐 크롬바 키천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만은 이제는 간단히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 2대나 3대 가지고 가서 촬영해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쉬워졌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맘만 먹으시면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오픈할 때 하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비즈니스 채널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채널은 보면 비즈니스 채널이 아니고 일반 채널, 개인 채널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죠. 럭키TV라고 되어 있는 이 채널은 제 개인적인 개인 채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3개의 채널은 비즈니스 채널입니다. 비즈니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야 되겠어,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개인 채널도 기본으로 오픈하지만 바로 비즈니스 채널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약 한 10여 지금 남았는데요. 이제 질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는데 텔레비전이 이렇게 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시대가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 좀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동영상 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대해서 쭉 어떻게 변천이 대응을 받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죠. 특히 대한민국이 유튜브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 같은 것이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아직까지 강남스타일을 제치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 영상 하나를 가지고 40억 뷰가 나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구의 전체 인구가 2번 이상은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SNS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지금은 유튜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짧은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고요.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보여주는데 세세한 정보들은 보여줄 수가 없죠. 보여줄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영상은 적어도 20, 30분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길면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의 영상으로 올려서 계략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활용할 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해야만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구글에 가입을 해서 구글 아이디를 얻어야 되고요. 그 구글 아이디를 활용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개인 채널까지를 개설하는 건데 개인 채널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 채널을 오픈을 하고요. 물론 비즈니스 채널이 아니라도 개인 채널에서도 영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채널에 올린 영상을 나중에 비즈니스 채널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요. 그 개설된 채널을 꾸미기를 해서 뭔가 남들에게 끌릴 수 있게, 남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관리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관리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채널은
이렇게 채널에 들어갔더니 자기 채널을 소개하는 이런 채널 아이디와 같은 그림을, 이게 썸네일이 아니죠, 이거는. 썸네일이 아니고, 그, 채널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이 되고,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태그를 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채널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예고편이라 그럴까요? 간단한 맛보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구분을 시켜놨고요.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영상 밑에 음양 오행이 이런 그냥이다. 이름이 이 동영상에 제목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런 키워드가 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이 관리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긴 합니다만은 이 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일단 좋은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브랜드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비교적 상위에 뜨는 이 채널들은 관리들을 다들 잘 하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못한 채널들도 있죠.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네, 이렇게 이 채널 볼게요. 이 채널 같은 경우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죠. 채널도 구분이 안 돼, 재생 목록도 없고, 영상도 없는 거 안 되어 있고, 채널 타이틀도 없고, 이런 게 뜹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안 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채널을 관리해야만이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은 유튜브에 대한 개념만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의 강좌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으로도 좀 안내가 계속 나가겠지만,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개설을 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떻게 수익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채널을 어떻게 꾸미고 관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구독을 할 수 있게끔 불러드릴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영상은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편집을 해서 어떻게 업로드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썸네일은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런 것 등등 이렇게 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눠서 4주, 8주, 12주 이 과정으로 유튜브 활용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안내가 가면 여러분들 거기서
들어와서 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거나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크게 도움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베이직한 것, 기초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지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무료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였고요. 남은 시간 편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